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워싱턴 리포트 아시아 인사이트를 진행할 알렉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주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포비 운동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비란 비결혼, 비연애, 비성관계, 비출산의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일부 한국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운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성주의 운동의 흐름은 다양한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포비 운동은 단순한 페미니즘을 넘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선언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나는 연애하지 않는다, 결혼은 선택이 아닌 강요였다, 는 말들이 하나의 담론처럼 퍼지고 있고 이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사회적 저항으로 자리 잡아가는 중입니다. 과연 이 운동을 아니 미국인들, 더 나아가 전 세계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너무 극단적인 주장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억눌려온 여성들의 마지막 수단일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연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곧이어 이어질 2부에서는 두 명의 프리랜서 기자인 베로니카와 랜스가 현지에서 직접 한국 여성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매주 새로운 팟캐스트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진행자인 저와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제작진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두 프리랜서 기자인 베로니카와 랜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더 나아가 알림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미국인들의 시각으로 본 아시아, 그리고 한국의 오늘,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채널을 고정하시고 끝까지 청취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사비 운동에 관한 유튜브 다큐멘터리 영상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2018년경부터 좀 본격화된 움직임인데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이나 폭력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좀 극진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는 흐름인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사비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왜 어떤 여성들은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느끼게 됐는지, 또 이 현상이 한국 사회,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 핵심은 바로 네 가지 거부인데요. 그러니까 비섹스, 비연애, 비혼, 비출산. 이 선언이 그냥 구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사회적인 토양에서 자라나게 됐고 또 개인과 사회에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의 물결을 만들고 있는지, 그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사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성과의 성관계,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을 거부한다 이런 뜻이죠. 자료를 보면 참여자들은 이걸 그냥 단순한 성파업 정도로 보는 게 아니고 한국 사회에 정말 깊게 뿌리내린 어떤 가부장제나 여성 혐오에 맞서는 뭐랄까 되돌릴 수 없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특히 그 2016년에 있었던 강남역 살인 사건 있잖아요. 아, 네, 기억나죠. 그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표적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 공포를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면서 여성 혐오 문제를 아주 크게 공론화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맞아요. 그 사건 충격이 정말 컸죠. 그리고 그 자료에 나온 통번역가 이면경 씨 이야기가 좀 인상 깊었는데요. 처음에는 여성 혐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게 오히려 내가 사회에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런 동력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처럼 이제 많은 여성들이 공동주거나 여성 전용 공간 같은 그런 지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좀 힘이 되어주고 남성 중심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모습 말고요. 진짜 나 자신을 찾고 자존감을 키우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예쁜 여자 말고 건강한 여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이 기억이 남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개인적인 어떤 각성이나 변화가 일어나게 된 더 넓은 사회적 맥락을 봐야 하는데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한국은 그 가족 관계를 오직 남성 가장 중심으로만 딱 규정했던 호주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불과 2008년까지 유지됐던 역사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여성들은 여전히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라던가 경력 단절 문제, 또 요즘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같은 이런 구조적인 차별에 계속 부딪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이 일부 여성들에게는
이 사비라는 저항의 길을 택하게 만든 아주 강력한 배경이 된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일부 젊은 남성들은 뭐 의무 복무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을 당한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표하기도 했어요. 그 인터뷰에 나온 남성분들 다수는 사비운동 자체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그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었고요. 이런 시각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화여대 이현재 교수님 분석이 좀 흥미로운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 여성들은 과거 세대보다 교육 수준도 높고 평등 의식도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한 현실에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목할 점은 뭐 공개적으로 나 사비한다 이렇게 외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미 많은 여성들이 그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네, 이게 바로 2023년에 0.72명. 와,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까지 떨어진 한국의 출산율과 이게 무관하지 않다. 이런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었어요. 그 예술가이자 인류학자이신 정세랑 작가님은 이 사비운동이 때로는 뭐 절약하고 투자하고 명품 소비하고 약간 이런 개인적인 자기 개발이나 좀 신자유주의적인 성공 여기에 좀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면서 어쩌면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더 큰 정치적인 목표는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녀는 사비를 좀 작지만 타협하지 않는 그룹으로 보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좀 피상적인 변화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거죠. 네, 그 지적처럼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뭐 현재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고요. 진정한 성평등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여성들 사이의 연대, 이게 분명히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료 후반부에 나왔던 이민경 씨하고 동료들이 같이 막 스터디하고 지식과 경험 나누는 모습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그 움직임 자체가 이미 변화의 씨앗이고 또 희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한국의 사비운동. 이건 정말 뿌리 깊은 성불평등이라는 현실에 대한 아주 직접적이고 때로는 급진적인 응답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삶을 바꾸는 그런 실천과 또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저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런 사회적인 압력이 개인의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질문, 진정한 평등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어떻게 던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비운동은 단순히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는 데서 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정말 모두에게 더 나은 진정으로 평등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개인적인 실천과 또 집단적인 정치적 변화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쯤일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